저는 참 말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방으로 직행하던 뒷모습, 식탁 너머로 건네는 질문에 네 혹은 아니요로 끝맺던 짧은 대답들, 그때마다 무겁게 가라앉던 당신의 눈빛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연락 한 통 없이 며칠을 보내고 명절이면 바쁘다는 핑계로 일찍 자리를 뜨던 날들, 당신은 내가 차갑다고 느꼈을지도 혹은 마음이 변했다고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아무 생각 없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입을 닫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어머니가 오늘 뭐 했니 하고 물으시면 그냥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물으시면 괜찮아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들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는지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물어보지 못하시고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만 보셨던 건지도 모릅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당신은 말을 걸고 싶으셨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밥만 드셨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힘들었던 순간들을, 기뻤던 순간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가장 말이 없었을까요? 밥을 다 먹고 나면 나는 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면 당신이 설거지를 하시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구부정한 그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 걸.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이라도 하나 말씀드릴 걸. 하지만 다시 나가서 말을 거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이고 침묵이 두꺼워지고 거리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주말에 집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은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나는 금방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쉬어야 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당신과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어떻게 함께 있어야 할지, 그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사이에 이렇게 두꺼운 침묵이 자리 잡게 된 게.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도 하고 선생님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었던 것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복잡해지고 고민이 생기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에게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말하면 걱정하실 것 같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당신에게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고 넘겼습니다. 고민이 있어도 별일 없어요 하고 숨겼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당신을 더 걱정시켰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말이 없으니까 더 불안하셨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더 초조하셨을 겁니다. 전화를 하셔도 나는 몇 마디 안 하고 끊었습니다. 잘 지내요? 밥 잘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 마디면 통화가 끝났습니다. 당신은 더 물어보고 싶으셨겠지요. 하지만 내가 대답하지 않으니까, 자꾸 물어보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으니까 그냥 참으셨습니다. 그래,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쉬움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할 걸.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어볼 걸. 하지만 다시 전화를 거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명절에 집에 가면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직장 생활은 괜찮고, 여자친구는 있니? 나는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고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당신은 아쉬워하셨지만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면 당신이 문틈 사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은 날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내 어깨에 놓인 짐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상사는 까다로웠고 동료들과는 어울리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응석을 부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아빠, 직장 생활이 너무 어려워. 하지만 수화기를 들어도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면 걱정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수화기 넘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더욱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잘 지내지? 그렇게 반갑게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까지 당신의 삶의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혼자 삼키고 견뎌내는 것이 당신을 위하는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당신 것은 아끼시면서 우리에게만 쓰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고단한 수고를 알기에 나는 내 힘듦을 참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혼자 사겼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혼자 고민했습니다. 연애가 잘 안 풀려도 혼자 속상해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당신은 물으셨습니다. 요즘 어떤지, 힘든 건 없는지 묻는 질문에 항상 괜찮다고 넘겨버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힘든 게 많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밤잠을 설치실 게 뻔했으니까요. 말하면 당신이 또 무리해서라도 뭔가 해주려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내 말을 믿으셨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믿는 척 하셨을까요? 아마 후자였을 겁니다.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당신도 물을 수 없으셨을 겁니다. 아들이 말하지 않으려는 것을 억지로 캐물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려다가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나는 당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침묵했고, 당신은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각자 외로웠을 겁니다. 나는 힘들 때 기댈 곳이 없었고, 당신은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하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을 보호하려던 내 침묵이 오히려 당신을 더 걱정시켰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셨을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을지 이제야 조금 짐작이 됩니다. 아들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 아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아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기도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당신의 걱정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라도 당신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으니까요. 그 시선이, 그 기도가, 그 걱정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침묵은 때로 가장 깊은 존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그래서 어떻게 됐니 하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명하다 보면 더 복잡해지고 당신은 더 걱정하시게 됩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 고민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무슨 고민인데 하고 물으실 겁니다. 그 고민을 설명을 하면 되지만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진로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심. 나에게는 큰 고민들이 말로 하면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고민에 대한 반응이 무엇일지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전 그저 얘기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고민들을 하는 저를 답답해 하실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안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란 건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그저 소소한 일상이었을 텐데 나는 당신의 기대를 알기에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지내다오. 무리하지 말고 잘 지내거라. 당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게 소박할수록 아이러니하게 저는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못 이루면 어떡하지? 이것조차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당신의 기대가 낮을수록 저는 더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했습니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아직 내 삶이 단단해지기 전까지는 내 안의 흔들림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던 침묵이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 부족한 게 많다는 생각들이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단단한 모습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흔들렸고 불안했고 방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무게에 어울리는 아들이 되기 위해 홀로 분투하느라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주신 사랑의 무게를 저는 압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시던 어머니, 늦은 밤까지 일하고 돌아오시던 아버지, 내 학비를 위해 하고 싶은 것 참으시던 당신들, 그 모든 희생의 무게를 저는 압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지 않았고 저는 자꾸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 부끄러움이 저를 더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말 꺼낼 용기가 없었던 그 시간들이 당신에게는 외로움이 되었을 것 같아 이제야 마음이 아려옵니다. 전화를 걸어도 몇 마디 안 하고 끊는 아들, 집에 와도 방문만 닫고 있는 아들, 명절에 와도 금방 가버리는 아들, 그 모습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리 아들이 변했나? 우리를 멀리하는 건가?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을 멀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싫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 앞에서 당당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당신의 불안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말이 없었다고 해서 당신을 잊고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 건 당신이었습니다. 무너지고 싶을 때마다 저를 붙들어 준 건 당신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이 밤잠 설쳐가며 기도하고 걱정해 준 덕분에 나는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외로움이 밀려올 때, 무언가 힘에 부칠 때 어머니 생각이 문득문득 납니다. 어머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엄마한테 전화해 볼까? 저를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오늘 고생 많으셨겠다. 힘드시진 않으실까? 힘드셨을 텐데 담담히 해내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생각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따뜻했던 된장찌개 냄새가, 아버지의 투박하지만 든든했던 헛기침 소리가 무너지고 싶은 순간마다 나를 붙들어준 생명줄이었습니다. 타양에서 힘들 때 문득 집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 따뜻했던 집의 온기, 그 기억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실제로 집에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그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언제든 받아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아직 완벽한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제 삶을 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니 부디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하루를 버티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일상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가끔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당신이 키워주신 아들이니까요. 그 정도로 약하게 키우지 않으셨잖아요. 당신이 걱정한 만큼 당신의 아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밥을 챙겨 먹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아플 때는 병원에 가고 힘들 때는 쉽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저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라면만 먹기도 하고 방이 지저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 삶을 망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건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들이 잘 먹고 있는지, 잘 자고 있는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정말로 괜찮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단단합니다. 당신이 키워주신 덕분에, 그리고 알아주세요. 제가 말이 없는 건 당신이 불편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 건 당신을 잊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서 언젠가는 당신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당신의 아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조금은 서먹하고 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가운 아들이 되어 매일 사랑한다 고백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말이 없어도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이어져 있다는 것을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제 마음속에는 늘 당신이 있습니다. 힘들 때 떠올리는 얼굴도 당신이고 행복할 때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도 당신입니다. 다만 그걸 표현하는 게 서툴 뿐입니다. 사랑해요 라는 말이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말이라 어색하지만 말보다 더 깊은 곳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당신의 걱정 어린 눈빛 대신 조금은 편안해진 웃음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 잘 지내는구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먼저 변해야겠지요. 조금 더 자주 연락하고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야겠지요. 오래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나은 아들이 되려고. 완벽한 아들은 못 되겠지만 당신을 덜 걱정시키는 아들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의 부모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있는 소리가 내일도 따뜻한 위로를 배달해 드립니다.